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화가 성형록의 그림 산책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정당매 그대여서 아름답다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림에 대한 설명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라고 했더니 그동안 되게 궁금했고 또 물어보고 싶었고 또 어떻게 그렸을까? 또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림을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직접 물어봐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또 물어봐 주시기는 조금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고 조금 고민이나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길 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날이 너무 좋아서 완전 봄날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는 봉은사에서 홍매를 보고 왔습니다. 봉은사에서 이렇게 봉은사 곳곳에 홍매, 백매 여러 나무 그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홍매 앞에서 향기를 맡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거기에 계시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스님께서 또 보이차를 정말 이렇게 정성껏 우려주셔가지고 또 보이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매화 얘기도 하고 오니까 그간 쌓였던 또 개인전을 하면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싹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로 해볼까 하다가 홍매 그림이 들어있는 홍매가 들어있는 그림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그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그림은 향기는 젖지 않는다 라는 그림입니다. 2018년도에 제작이 됐고요. 장지 위에 채색이랑 먹 그리고 근분, 음분으로 표현해서 10호짜리입니다. 53cm 곱하기 45cm. 그래서 그렇게 큰 그림은 아닌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약간 홍매 그림이 오른쪽 하단에 가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아마 구로문화재단에서 개인전을 제안을 받고 또 항상 전시를 갑자기 제안을 받기 때문에 여러 작품들의 신작들이 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엽서와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 보내드리는 메인 얼굴이죠. 그 메인으로 쓰면 어떤 그림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완성하고 있던 그림인데 그래서 그때 조금 서둘러서 완성해서 그 연말부터 몇 개월 걸려서 이제 조금 했었던 그림인데 그때쯤 이제 3월에 개인전을 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잘 마무리해서 또 그리고 생각보다 힘이 있는 그림이 나와서 엽서나 또 많은 분들께 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림입니다.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매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생 불매향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저희가 이제 동양화 전공자들은 병풍을 만들기도 하는데 병풍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발제들을 쓰는데 그때 많이 쓰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꽃이 매화이기도 하고요. 또 추운 겨울에도 꿋꿋하게 나만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는 꽃. 그 꽃 또한 매화라고 해서 옛날 사군자 중에 매난국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의미이기도 하고 선비나 군자들이 또 나를 깨닫고 나를 또 이겨내고 또 나를 약간 깨끗이 닦는데 사군자를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화는 그렇게 군자나 선비들이 닮고 싶어하는 으뜸 중에 으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를 꽃은 진종일 비를 맞아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또 시의 구절도 있는 것처럼 매화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진하고 고혹적이고 되게 매력 있는 향기가 가득한 꽃인데 그만큼 추운 겨울에도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몽오리를 꽃봉오리를 피워내면서 또 거기서 한 그루만 있어도 진짜 그 금방이 향기에 물들 정도로 되게 진하고 고혹적인 향기를 가지고 있는 나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매년 항상 겨울에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또 매화를 항상 기다립니다. 이 향기는 젖지 않는다 그림에 나와 있는 홍매는 구례 화엄사에 있는 홍매를 보고 그린 겁니다. 구례 화엄사에 이른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내려가서 새벽부터 봤던 느낌을 상상해서 그린 건데요. 이 그림 말고도 그 앞전에 홍매 시리즈가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 2개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2개를 연달아 같이 놓고 그렸던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도 한번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림에는 막 비가 내리진 않아요. 근데 얼마 전에 비가 내리고 그런데도 그 향기를 잊지 않는 그 매화나무를 보고선 오늘은 이 그림을 설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장지는 뭐 3겹 4겹 정도 되는 한지를 붙여서 되게 두껍게 만든 종이에요. 거기에 아교포스, 뭐 생선의 뼈나 뭐 동물의 연골뼈를 잘 중탕해서 녹여서 그게 천연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거를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해서 녹여서 또 그래서 맑은 물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평붓으로 여러 번 칠해서 말리고, 그러니까 한 번 칠할 때 여러 번을 칠한다는 게 아니라 붓질이 2번 이상 가지 않게, 왜냐하면 섬유질과 예민한 종이들이 보풀레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 붓 방향으로 칠하고 말리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또 한 번 칠하고 또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칠해서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여러 가지 중첩해서 아교포스를 합니다. 아교포스를 하는 이유는 섬유질로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지는 섬유질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얇은 분체나 봉체를 악효물에 섞여가지고 이제 색을 칠하다 보면 얘네들이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색들이 나중에 남아있는 것들이 별로 없게 되는 거죠. 동양화는 저번에 말했다시피 색을 먹었다가 뿜어내면서 발색이 돼서 표현하는 그림이다 보니까 악효로 포스를 하면서 이렇게 섬유질을 약간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좀 더 많은 색들이 머금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악효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묽은색, 분체와 봉체를 갈아서 벼루에 갈아가지고 악효물에 조금씩 녹인 뒤에 그 이만한 회접시 같은 큰 접시에 물과 담아서 오랫동안 놔두면 이제 찌꺼기는 가라앉아서 위에 맑은 물만 걸러내고 또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몇 번 걸친 뒤에 평붓으로 칠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거의 색이 올라오진 않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올리다 보면 깊이 있는 색들이 올라옵니다. 특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칠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약간 뿌려놓기도 했고 또 번짐도 표현하고 해서 뒤에 배경이 어리어리하게 이렇게 중구난방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뭐랄까 블랙홀처럼 또 그리고 약간 이렇게 혼합되게 혼탁하게 그런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배경이라면 그 위에 봄비가 내리고 있는 금비가 내리고 난 뒤에 피어나는 홍매는 되게 희망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이 있고 또 우리에게 되게 좋음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매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중첩되고 색을 올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뿌릴 수도 있고 또 그게 번지면서 악효와 물감의 자국들이 나오면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금분으로 세필로 수십 번의 색을 그어서 여러 번 그리다 보면 종이에 대고 그리다 보니까 이 새끼손가락 위쪽 부분이 까지고 피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러면 작업을 또 중단해야 됩니다. 피가 묻거나 아니면 또 이런 밴드를 하고 하다 보면 종이에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밴드를 하지 않고 또 이게 살이 아물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젓가락만한 세필로 다시 금분을 그리고 음분으로 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손가락이 예뻐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위에 맑은 색의 물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수십 번 찍고 올려서 붉은색의 홍매를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2달, 3달 이 조그만 10호짜리 하나 그린다고 해도 그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또 완성되면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좋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화가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맞기도 하고, 또 제가 엉덩이가 되게 무거워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는 거를 잘하다 보니까 저한테 딱 특화되게 제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작업 환경과 또 작업에 대한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1년에 많은 그림이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감상자분들이나 또 전시에 와 주시는 분들께 최선의 노력을 한 흔적을 보여드리기에는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기는 젖지 않는다라는 이 그림은 저로서도 되게 오래 걸렸고, 또 이제 고생스러웠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그 뒤에 가오슝 아트 페어에 이제 초대가 돼서 제가 여러 개 그림들과 함께 같이 보낸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일본과 홍콩, 싱가폴, 이런 곳곳에서 뉴칼레도니아에서 전시도 해서 거기서도 그림 판매가 계속 되기도 했고, 컬렉터 분들을 만나서 이제 좋은 인연이 돼서 제 그림이 사랑받는 곳에 가기도 했지만, 대만에서는 처음 전시하는 거라 당연히 저는 판매되거나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을 거란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림들 여러 개를 이렇게 또 해외로 보내니까 포장도 되게 잘해서 보냈죠. 그리고 이제 전시와 아트페어가 끝나고 나서 별다른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가 되지 않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때 계속 바빴기 때문에 그림을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한 달인가 2달 뒤에, 한 2달 정도 뒤에 갤러리에 들려서 그림을 찾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제 그림이 거기서 모두 솔드아웃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저를 담당했던 팀장님이 이제 거기에 갤러리에서 그만두면서 이게 이제 일을 넘겨주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되게 좋은 일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 일들을 나중에서야 지나고 나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로서 그림이 판매가 되고 또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다는 건 되게 감사한 일이긴 한데, 생각지도 못한 이별들을 갑자기 많이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놀랍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고 그립기도 하고, 왜냐면 외국에서 판매된 그림들은 어느 나라 국적에 있는 분들이 사가신지도 모르게 됐고, 또 어디 지역으로 간지, 또 어떻게 어디로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됐는지는 작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립기도 하고 좀 더 아쉽기도 하고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왜냐면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별 인사 정도는 잘해서 보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전시도 되게 많았고 바쁜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간 생략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긴박하게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이 그림을 가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리운 그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홍매를 보고 오고, 또 얼마 전에 비도 왔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또 생각이 나서 이 그림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그렸고 또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그림 이야기는 향기는 젖지 않는다, 이 그림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 설명이 조금 더 와 닿았었거나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 저도 더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전달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많으나 본래 직업이 화가다 보니까 그림 그리다가 이것도 갑자기 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조금 더 보완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서 즐겁게 봐주시면 제가 너무나도 감사할 듯 합니다. 오늘까지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아직 저도 결정되진 않았어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걸로 할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내다 보면 또 문득 떠오르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더욱더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